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학계로 성형외과 원장 강타 쌤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입지계수 계산 문제를 진도를 나갔는데요. 오늘은 감정평가론에서 원가법 관련된 계산 문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가 몇 주 전에 감정평가론에서 비교법 계산 문제 중 공시지가 기준법 이 계산 문제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이어서 원가법 계산 문제 중 정액법 계산 문제를 배워볼 겁니다. 원가법 계산 문제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정액법, 둘째는 정률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가법 계산 문제는 최근 10년간 5문제가 출제됐어요. 34회, 31회, 29회, 28회, 그리고 25회 이 5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물론 28회 때는 정률법이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원가법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작년 35회 때 원가법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5회 때는 원가법 계산 문제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출제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물론 정액법이 나올지 정률법이 나올지 그건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28회 때 정률법이 출제된 이후로 슬슬 정률법이 다시 한번 출제가 될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정액법과 정률법 둘 다 공부해 두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그 두 개 다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액법 하나, 이 정액법만 제가 오늘은 강의할 거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서사를 마치고 바로 오늘은 정액법 계산 문제 들어갈 거니까 그 전에 공식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정액법 공식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정액법이란 자산의 가치가 매년 똑같이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파트가 매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똑같은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을 바로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학계론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이 정액법 공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조달 원가 구하기. 둘째, 감가상각액 구하기. 마지막으로 셋째, 적산가액을 구하기. 이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조달 원가란 과거에 내가 샀던 아파트가 지금 내가 사게 된다면 얼마에 살 수 있을까? 즉, 새롭게 측정된 물건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감가상각액이란 물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가치, 즉 줄어드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산가액이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순수하게 남은 현재 그 물건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 전에 샀던 아파트가 현재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5년 동안 그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가 그 사는 동안만큼 그 아파트가 벽이 허물어진다든가 도배가 좀 찢어진다는 등 그 나름대로 아파트의 가치가 손상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가상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물건의 순수한 가치가 남았을 때 우리는 그 순수한 가치를 바로 적산가액이라고 부동산 학계론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 적산가액을 구하는 게 우리 부동산 학계론에서 주된 맹점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액법 계산 문제를 구할 때 알아야 할 상식이고요. 이제 각각 어떻게 구하는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정액법 3단계 공식 바로 디테일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제조달 원가를 구하기 위해선 문제에서 주어진 공사비의 건축비 지수 상승률, 즉 공사비 상승률을 곱하셔야 합니다. 자, 건축비 지수 상승률은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 승인율에 비해 얼마나 더 크게 상승했는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의 건축비 지수 상승률 이걸 곱하시면 첫 번째로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감가상각액을 구하기 위해선 특별한 공식을 외우셔야 합니다. 이 공식은 제가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올해 계산 문제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이 공식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제가 이론 설명하게 될 때 이 공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자, 올해 계산 문제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의 원리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제조달 원가에 잔가율의 반대 확률을 곱하셔야 합니다. 잔가율의 반대 확률을 곱하시고 사용 승인 시점과 기준 시점 간의 차이 연수만큼을 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내용 연수를 나눠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감가상각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자, 마지막으로 적산가액은 첫 번째로 구한 제조달 원가에서 두 번째로 구한 감가상각액을 빼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적산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31의 A형 3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는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합니다. 제조달 원가는 공식이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사비에다가 건축비 지수 증가율을 곱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공사비는 6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6천으로 적겠습니다. 건축비 지수 증가율을 구하는 방법은 기준 시점 건축비 지수를 사용 승인일 시점 건축비 지수로 나눠주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기준 시점이 110으로 그리고 사용 승인일 건축비 지수가 10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10 나누기 100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6,000 곱하기 1.1이 될 겁니다. 계산기로 110 나누기 100을 하시면 1.1이 나올 겁니다. 그 1.1이 바로 건축비 지수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000 곱하기 1.1을 하시면 6,600이 나와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제조달 원가를 구했네요. 자, 두 번째로는 감가상가액을 구해야 합니다. 감가상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조달 원가 6,600을 적으시고 거기다가 잔가율의 반대 확률을 곱하셔야 합니다. 현재 문제를 보시면 잔가율이 10%로 나와 있는데요. 100%를 기준으로 10%를 뺀 나머지 90%가 바로 잔가율의 반대 확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곱하기 90%를 하셔야 합니다. 그 시점 차이는 기준 시점과 사용 승인일 간의 연도만큼 차이를 의미하고요. 현재 기준 시점이 2020년, 사용 승인일이 2018년이기 때문에 두 시점 간의 차이는 2년이 돼서 곱하기 2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역연수 40년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감가상가액을 구한 이유는 문제에서 감가수정 방법으로 정액법을 표시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겁니다. 만약에 정률법이라 나와 있으면 우리는 감가상가액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감가상가액 구하시면 297이 나옵니다. 계산기로 반드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감가상가액. 자, 문제에서는 적산가액을 묻고 있으니 첫 번째로 구한 제조달 원가에서 두 번째로 구한 감가상가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6,600에서 297을 빼주시면 됩니다. 6,600 빼기 297. 차분하게 계산기로 하시면은 6,303이 나와서 보기를 보시면 6,303만원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굉장히 간단하죠? 정액법 계산 문제는 이 세 가지 순서대로만 푸시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분하게 봐보실게요. 문제에서 공사비 6,000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비 지수를 이용해 증가율을 구했죠. 따라서 둘이 곱하니 6,600 제조달 원가를 구했고요. 자, 두 번째로 제조달 원가의 잔가율의 반대 확률 90%를 곱한 후 시점 차이 2년까지 곱해서 마지막에 내역연수를 나눠주시면은 바로 감가상가액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297로. 마지막으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상가액 빼주시면은 문제에서 묻는 적산가액 6,303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제인 34회 A형 3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일단 시상가액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시상가액은 적산가액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 감가수정 방법에 정액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자, 방금 전 문제랑 다르게 지금 문제에서는 연면적이 주어져 있네요. 그 이유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공사비가 지금 현재 12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연면적 1제곱미터당 공사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20만원 곱하기 250을 하셔야 합니다. 120만원 너무 크니 120으로 줄였고요. 자, 건축비 지수 증가율은 제가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라 그랬죠. 그래서 150 나누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준 시점 건축비 지수 150을 사용 승인일 건축비 지수 100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250과 다시 120과 250을 곱하면 3만이 나오고요. 곱하기 150 나누기 100을 하시면 1.5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건축비 지수 증가율이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곱하시면 45,000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4.5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4.5만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한 제조달 원가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가상각액을 구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제조달 원가를 4,000 다시 45,000원을 구했으니까 4.5만 적으시고요. 45,000원을 제가 4.5만원 적은다 그랬죠. 곱하기 잔가율의 반대 확률을 구해야 하는데 현재 지금 문제에서 잔존 가치가 없다예요. 이건 잔가율이 0%를 의미합니다. 자, 100%를 기준으로 0을 빼면 당연히 10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잔가율의 반대 확률은 100%가 됩니다. 거기다 곱하기 현재 시점 차이는 기준 시점과 사용 승인일 간의 차이는 8년이 차이 납니다. 그 이유는 기준 시점이 2023년, 사용 승인일이 2015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5,000 곱하기 100% 곱하기 8 나누기 내용 요수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내용 요수는 50년이라 나와 있으니 나누기 50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은 계산기로 반드시 하세요. 7,200이 나오게 됩니다. 이 7,200이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감가상각액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상각액을 빼면 되니까 제조달 원가 45,000에서 감가상각액 7,200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45,000 빼기 7,200 이거 계산하시면 37,8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보기를 보시면 37800 이 5가지 숫자가 보이는 게 바로 보기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기 5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풀었던 31회 문제랑 매우 똑같은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하나가 추가된 건 바로 연면적이 추가되었다는 건데요. 이 부분만 주의해서 잘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비에다가 우리가 구한 건축비 지수 증가율을 곱하시면은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가 있고요. 45,000으로. 자, 두 번째로 감가상각액 같은 경우 첫 번째로 구한 제조달 원가에 잔가율을 반대 확률을 곱해야 하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잔가율이 0%니까 100%를 곱했고요. 시점은 8년 차이 나니 8을 곱했으며 마지막으로 내용요소 50년 나눠주면은 자, 감가상각액 7,200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 45,000에서 감가상각액 7,200을 빼주시면 적산가액 37,800을 구해서 보기 5번이 답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액법 계산 문제 총 2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도 역시나 계산 공식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조달 원가 구하기. 이 제조달 원가는 문제에서 주어진 공사비에 건축비 지수 상승률을 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건축비 지수 상승률이란 기준 시점 건축비 지수를 사용 승인일 시점 건축비 지수로 나눠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감가상각액 구하기. 첫 번째로 구한 제조달 원가에 잔존율의 반대 확률을 곱하시고, 그리고 사용 승인 시점과 기준 승인 다시 기준 시점 간의 차이만큼 연수를 곱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 연수를 나눠주시면은 감가상각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산가액은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상각을 빼시면은 바로 적산가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또 공식을 정리해 봤고요. 오늘은 정액법 계산문제를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률법 계산문제를 배울 겁니다. 자, 정률법 계산문제는 정액법과 다르게 감가상각액을 따로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기출된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정률법을 설명할 때는 어떤 부분이 좀 변형 또는 추가가 돼서 나올지 제가 나름대로 예상된 바를 또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을, 그러니까 10월달에 시험을 보죠.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만큼 시험 당일날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시고 공부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부동산 학교는 성형외과 원장 강타 쌤이었습니다.